배꼽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름을 배꼽지로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잘 적응이 되질 않아. 그, 이름을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를 그것조차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지금, 이름으로 가져가고 있는 배꼽지를 가지고 항상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체인점 선정시 고려사항 첫 번째, 메뉴에 주목하라.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메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아니, 100사람 중에, 응? 10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이냐, 7, 80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이냐. 물론 100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은 더 좋죠. 그러다 보니까 좁혀지는 거예요. 좁혀지고 또 그런 음식을 찾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얼마나 많은 그 가맹점들이 있습니까? 체인점들이 그거에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닭, 그쵸? 치킨이에요. 치킨과 그 다음에 피자. 뭐 50대 뭐 명태자, 40대 명태자 나오면 뭐 자영업, 그러면 치킨집, 뭐 이런 거 고려하잖아요. 피자집. 응?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게 많이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메뉴를 치킨, 뭐 피자, 그래 사람들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골랐다 쳤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 같으면 만약에 닭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제가 잡았다. 그러면 저는 가장 닭 중에 사람들한테 선호도가 높은 것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것이 있죠. 딱 물어보세요, 주변에. 그러면 치킨을 시켜 먹을 때도 뭐 있어요. 응? 있잖아요. 그런 어떤 치킨 가맹점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돼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과연 체인점에 횡포가 있다든지, 그렇죠. 가맹하신 분들한테 횡포가 있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체인점은 솔직한 얘기로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런 체인점들을 본인 스스로 골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피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다고 해서 꼭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왜 그쪽으로 갔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피자를 선택한 이유가 많은 대중들이 오래전부터 남녀노소 사시사철 즐겨오는 음식으로 저는 그것을 집은 거예요. 집고 그 다음에 뭐냐면 왜 치킨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왜 너는 굳이 피자를 했느냐. 피자는 여기서 점포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자헛이라든지 뭐 외국 브랜드죠. 도미노 피자, 지금 또 뭐 토종 브랜드이긴 하는 미스터 피자, 뭐 이런 대형 피자 업체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저희 같은 서민이 접근해서 가맹을 하고 그것을 체인점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큰 금액들을 요구를 합니다. 뭐 롯데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손님을 많이 흡입하는 그 매장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들이 가져가는 돈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나의 어떤 수익에 영향을 너무나 많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매장을 하나 하는데 들어가는 돈들도 너무나 높은 거예요. 우리들이 집을 수가 없죠. 뭐 보통 3억, 5억, 7억 뭐 어마어마한 돈들이 초기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브랜드들이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로 저가 피자가 그때 시작이 됐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뭐 피자 뭐 그다음에 뭐 오구 비 뭐 이런 거 피자 하수쿨 뭐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생기기는 했었어요. 근데 여기도 가맹이 되더라고요. 그 뭐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요런 또 그다음에 후발주자가 하나 나오긴 했네요. 어?
뭐 요렇게 몇 군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 데도 가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제가 이제 왜 요 세 개의 브랜드, 저가 토종 브랜드에 제가 손을 대게 되냐 하면, 요 세 개 브랜드는 가게 점포로 하나 내는데, 어 물론 보증금, 권리금, 그 권리금 있잖아요. 그 점포에. 권리금, 그 다음에 이제 가맹비서부터 뭐 교육비, 그 다음에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방 집기, 뭐 초도 물품, 뭐 이런 것까지 해도 한 1억 정도 조금 넘으면 또 이렇게 1억 정도 손상해서 한 1억 5천. 뭐 이렇게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뭐 몇 억씩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정말 뭐 소규모 자영업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본인들의 그 경제적 여유가 상당히 높은 분들입니다. 저희가 뭐 사업을 할 때, 아니 뭐 이런 자영업을 할 때, 10억 가진 사람이 10억짜리 사업을 하겠습니까? 보통 뭐 10억 가진 사람은 뭐 2억, 3억 뭐 요 정도 수준, 뭐 5억 가진 사람은 뭐 1억 뭐 요 정도 어간에서 접근을 하잖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왕을 고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강자가 누구냐. 그럼 요렇게 세 개, 네 개가 있는데, 여기는 떨커내고, 요 세 개가 있다. 요 메리트는 A사, B사, C사가 어떤가. 그거를 저는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들한테 저녁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피자를 한 번씩 이렇게 사다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전에, 뭐, 9살, 8살, 9살, 뭐, 10살, 뭐, 이럴 때잖아. 우리 막둥이가 지금 둘째가 20살이니까, 한 12년 전 뭐, 이렇게 되니까, 8살, 뭐, 우리 아들이 11살, 이럴 때잖아요. 가장 피자를 좋아할 때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사다 주면, 우리 아이들 반응이 나와요. 그냥 굳이 뭐 물어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좀 남기면서 먹는 피자가 있고, 또 배가 불러도 계속 손에다 쥐고 있는 피자들이 있고요. 또 그 아이들이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피자를 또 그게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서 계속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자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저는 가깝게 많이 지냈거든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주변에 있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저가 브랜드의 피자가 뜨는데 그거 뭐 맛있어요, 솔직히. 그거 뭐, 보통 3만 원대 피자들을 많이들 드셔오셨잖아요. 그게 뭐, 아니, 저거 6천 원. 그 당시에 6천 원에 시작됐어요. 6천 원, 저거 만 원, 뭐 이런 게, 저거 피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툭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분이, 그분이 이렇게 매장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화장품 매장을.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 먹어봤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먹어보진 않았는데, 저렇게 해놓고 저기 피자가 팔리나? 사람들이 안 막 싸도?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먹어봐. 먹을만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다는 거예요. 갑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점점 이제 확신에 빠져드는 거죠. 자꾸 체크가 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좁혀 들어가니까 그 메뉴에서 그럼 어떤 회사 것이 갑인가? 저는 거기에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가 피자 중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선호도가 높고 강자가 어느 것인가를 저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 조사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은 것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제가 쫓아갑니다. 왜 쫓아갈까? 그 회사의 또 경영 상태, 또 그다음에 뭐
그 체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점주들이 갔을 때, 예비 점주들이 갔을 때 하는 어떤 그 액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볼 겸 직접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가맹 현황을 체크를 해라입니다. 아무리 제 판단이 다 맞다 손 치고 모든 것을 걸러서 그것을 가져간다 손 치, 제가 이렇게 만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가맹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10번째, 제가 10번째예요. 그럼 가맹할 필요 있을까요? 가맹할 필요가 없죠. 더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게 올랐던 메뉴들, 그리고 좀 가단 메뉴들이, 초창기에 확 올랐던 메뉴들, 죽는 메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그런 메뉴들이 천지입니다. 다라고 봐야 돼요. 그걸 항상 의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사람을 믿고 너무 세상을 믿는 것은 좀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본사, 그 체인 본사를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가맹 현황을 그때 조금씩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몇 년도에 몇 개가 가맹이 됐고 몇 년도에 몇 개가 가맹이 됐다. 그러면 그 대표자의 그 눈빛에도 자신감이 차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를 이끄는 그 대표가 그 겸손함과 이런 것들이 묻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어떻게 자수성가를 했는가라는 게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보시고, 성실성이고 근면성이고 그 회사의 그게 건전성이거든요. 그 대표의 그 머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맹 점수가 좀 변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가맹점 출점이라고 봐야 되죠. 출점 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조금 정확하게 보시고, 한 뭐 150개 정도, 제가 갔을 때는 제가 150개 정도 가맹이 120개에서 50개 된 것 같아요. 한 그 정도를 가맹이 이제 체인 사업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첩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처음부터. 중첩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항목에 모두 부합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쭉 맞춰져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가 구독자가 생기지 않으니까 점점 어깨가 축 처집니다. 점점 더 노력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